타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89번째 시간으로 라그랑주 역학 첫 번째 문제, 결합조화 진동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합조화 진동자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용수철 여러 개 이렇게 연결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뉴턴 역학으로 풀 수도 있고 라그랑주 역학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라그랑주 역학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합조화 진동자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두 질량 M1과 M2가 그림과 같이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을 이용해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1과 M2가 용수철 3개인데 이 각각의 용수철은 용수철 상수 K1, K2, K3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K1 하면 용수철 상수가 K1인 용수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1의 변위가 X1이라고 하고 M2의 변위가 X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M1과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할 때 뉴턴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맨 먼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죠. F는 ma에서 F는 그 물체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하나씩 세우는데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몽땅 다 이제 거기다 이제 넣은 합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관계되니까 우리 이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구하는 보겠습니다.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탄성력은 탄성체에 연결된 물체가 이제 잡아다니는 힘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체에 연결한 물체가 탄성체로부터 받는 힘은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는 복원력이다. 그래서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복원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탄성체의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용수철인데 바로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는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탄성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물체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물체가 요만큼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용수철이 잡아다닙니다. 여기는 평형 위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용수철 잡아다니지 않죠. 자, 요만큼 X만큼 잡아다니면 어떤 그 탄성력이 작용하냐면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복원력이란 변위와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X하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F하고 X가 이제 벡터량이죠. 그리고 이건 1차원 문제니까 방향을 부호만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보다 큰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힘의 방향은 그 반대 왼쪽이다라고 할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것이죠. 이것은 X가 0보다 클 때만 여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 때도 역시 성립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 이제 용수철을 이렇게 줄였다고 하겠어요. X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탄성력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용수철이 반대 방향 이렇게 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X가 0보다 크면 아까의 경우죠. X가 0보다 크면 F는 0보다 작았죠. 방향이 반대. X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하면 X가 왼쪽으로 가면 F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역시 마이너스 KX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은 F는 마이너스 KX 이러는데 이때 용수철이 왼쪽에 붙어 있는지 오른쪽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잘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우리 뉴턴 역학을 이용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M1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야지 M1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M1에 작용하는 힘은 K1이 M1에 작용하는 힘과 K2가 M1에 작용하는 힘
힘 두 개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보기로 하겠어요. K1이 M1에 작용하는 힘.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K1이 저기서 F1K1 했으면 K1이 M1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러면 여기가 요걸 X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K1 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면 X1이 0보다 크다면 그 용수철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X1 0보다 크면 F1 K1은 0보다 작겠습니다. 또 X1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X1 0보다 작다면 줄어들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X1이 0보다 작으면 F1K1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 F1K1은 마이너스 K1 X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2가 M1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는 무엇으로 되냐면 이놈이 이쪽에서 X2만큼 갖고 X1만큼 이렇게 갔으니까 요거의 차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했겠죠. 만약에 X1과 X2가 같다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요놈은 뭐 변이가 뭐가 되냐면 X2-X1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 해당하는 F는 마이너스 KX에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냐면 X2 빼기 X1이 되겠어요. 그게 K2 두 번째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죠. 그래서 X2 빼기 X1이 0보다 크면 늘어나는 것이고 X2 빼기 X1이 0보다 작으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힘 작용하겠습니까?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M1대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늘어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잡아 끌겠죠. 그래서 저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2-X1이 0보다 크면 늘어나면 F1K2는 오른쪽으로 작용할 테니까 이거 0보다 크겠습니다. 근데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2-X1이 0보다 작아서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압축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그래서 그때는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왼쪽이 역시 0보다 작죠. 그래서 요 앞에 F5가 플러스가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 이 세 번째 용수철은 M1에 힘 작용하지 않을까? M2를 통해서 K2를 통해서 M1에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놈은 여기한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용수철의 경우에는 그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에만 힘 작용하죠. 연결되지 않았으면 K3는 M1에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힘 작용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도 힘 작용하는 것은 이건 이제 먼 거리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 이건 중력이라든가 또는 뭐 전기력이라든가 이런 건 멀리 있어도 힘 작용하겠지만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개를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그대로 합하면 요 모양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운동방 정식은 어떻게 돼요? MA는 M1 DT제곱분의 D제곱 X1은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X1, X2 요거 이렇게 쓰니까 X1은 X1으로 묶고 X2로 이렇게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X1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X1 그 다음에 X2는 요거 하나 남았죠. 그래서 더하기 K2 X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에서 처음에 있던 첫 번째 M1에 대한 운동방 정식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M2에 작용하는 용수철은 K2와 K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2가 M2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어요. 그러면 K2가 M2에 작용하는 힘도 이제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렇죠. X2 빼기 X1에 의존하죠. 그래서 X2 빼기 X1에 비례할 텐데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X2 빼기 X1이 0보다 크다면 이게 늘어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어요? 요놈한테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X2 빼기 X1이 0보다 크면 F2 K1은 0보다 작고 이게 줄어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X2 빼기 X1이 0보다 작으면 F2 K2는 0보다 크다. 이거 줄어들어 있으면 요놈한테는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K3가 M2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K3가 M2에 작용하는 힘의 변이는 무엇으로만으로 결정이 됩니까? X2만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3 X2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놈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0보다 크면 이놈이 줄어들었으니까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X2가 0보다 크면 F2 K3는 0보다 작고 X2가 0보다 작으면 X2가 0보다 작다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늘어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X2가 0보다 작으면 F2 K3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고, 두 개의 합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합력은 요거 그대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이제 M2 dt제곱분의 d제곱 X2는 여기에 있는 합력을 쓰면 되는데, 이때도 X1과 X2를 이제 따로 정리하면 X1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K2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2는 여기 두 개 있죠.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K2 더하기 K3 X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이 결합 조화 진동자 두 질량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잘 구했는데, 이번엔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순서는, 혹시 라그랑주 방정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S013 강의, S 강의가 바로 고급 물리학 강의죠. 차 교수의 고급 물리학 강의 13번째 강의에 가면 라그랑주 방정식, 특히 라그랑주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라그랑지 방정식을 적용하는 순서 요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자유도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만큼의 일반화 좌표를 정했죠. 여기서 일반화 좌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좌표하면 길이를 항상 얘기하는데, 길이가 아닌 것도 좌표로 이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각 같은 건 길이가 아니죠. 이것도 일반화 좌표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좌표라고 그러지 않고 일반화 좌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이때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잘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먼저 그 물체들을 직각좌표로 문제 물체들 직각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직각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왜 그러냐면 직각좌표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일반화 좌표로 바꿉니다. 그래서 물체의 직각좌표로 운동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 좌표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직각좌표로 표현한 포텐셜 에너지도 일반화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라그랑지안을 구하죠. 라그랑지안은 T-V가 라그랑지안이죠. 그렇게 해서 라그랑지안을 구했으면 이제 라그랑주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라그랑주 방정식은 일반화 좌표가 자유도가 n개면 n개의 일반화 좌표에 대해서 하나씩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개만큼의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순서를 지금 이 문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라그랑지 역학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몇 개가 되냐면, 1차원에서 요놈하고 요놈이 이동하니까 우리 3차원에서 마음대로 이동하면 자유도가 3개였어요. 근데 1차원에서 움직이면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물체가 2개니까 이 문제는 자유도가 2개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도 2개로 물체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 여기서 보면 당연히 X1과 X2가 바로 좌표죠. 그래서 2개 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 X1과 X2는 직각좌표인데, 우리 일반화 좌표를 직각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 물체들의 직각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은 없겠어요. 왜 그러냐면 직각좌표가 바로 일반화 좌표니까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무조건 직각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면 2분의 1 M1 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X2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직각좌표로 표현하는 게 쉬우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화 좌표가 직각좌표니까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성력 F가 있으면 그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바로 이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이제 정의식이죠. 그래서 F가 탄성력이면 이 적분으로 구한 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F가 중력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F가 전기력이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영수철에 연결된 물체였죠. 영수철에 연결된 물체가 자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X만큼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힘이 탄성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 방향으로 KX였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힘을 표현하려면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계를 여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점을 원점으로 정하고 오른쪽을 X방향이라고 한다면 탄성력은 어떻게 표시가 됐었냐면 탄성력은 여기는 지금 X축밖에 없으니까 우리 벡터로 표시했던 게 바로 이렇게 되죠. F는 마이너스 KX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라고 하는 건 위치 벡터의 미분이죠. 위치 벡터의 미분은 위치 벡터는 X 햇 X 더하기 Y 햇 Y 더하기 Z 햇 Z니까 이거 직각좌표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 미분은 X 햇 DX 더하기 Y 햇 DY 더하기 Z 햇 D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칼라곱 F.dr 하면 어떻게 됩니까? F.dr 하면은 여기는 X햇밖에 없으니까 뭐만 살아남냐면 요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하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F고 요게 dr이니까 도트 하면 뭐만 살아남냐면 요 맨 앞에 것만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점에서부터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전까지죠. 기준점을 RS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XS가 되겠습니다. 1차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점은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한 데다 그대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요거 지금 1차원이니까 X 대한 적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DX를 XS에서 X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KX제곱 빼기 2분의 KXS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XS는 기준점의 위치죠.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준점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은데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으면 편리하게 정하죠. 언제가 편리합니까? 이거 없을 때가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하면 그래서 XS는 제로가 가장 편리한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원점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 위치를 원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제곱 이렇게 돼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이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방향 생각할 거 없이 항상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이걸 항상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대해서 구하냐면 K1의 포텐셜, K1 영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K2 영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K3 영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K1에서는 요만큼 요 X1만큼 늘어났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K1 X1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2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K2의 경우는 2분의 K2 X2 빼기 X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의 제곱은 이게 뭐 같죠? X2 빼기 X1을 하건 X1 빼기 X2를 하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3에 대한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K3는 2분의 1 K3 X2 제곱 이러면 되죠? X2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알았죠? 우리 라그랑지안은 T-V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라그랑지안만 구했으면 우리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라그랑지안만 구했으면 라그랑주 방정식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주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QI는 우리의 경우는 X1과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에 대한 라그랑주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미분
두 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셜 x1분의 파셜 l 하고 파셜 x1 덧분의 파셜 l 이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1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k1 x1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거 이렇게 미분하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 있어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k2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로 끝납니다. 다른 데는 x1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파셜 x1 덧 파셜 l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셜 x1 덧 파셜 l은 x1 덧이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mx1 덧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시간으로 전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전미분하면 여기다 덧 하나 더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m은 x1 더블 덧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라그랑지 방정식을 여기다 세울 수가 있죠. 요거 빼기 요거니까 요 놈은 요 놈과 같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 요건 바로 뭐가 됩니까? mx1 더블 덧이죠. 요 놈은 뭐와 같다? 요거하고 같다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자, x1으로 묶고 x2를 이렇게 뺐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한 거하고 또는 우리 문제에서 처음 나온 거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우리 첫 번째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잘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2에 대한 건 먼저 x2로 편미분하면, 자, 요거 x2로 편미분할 때 x2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넣고 여기는 있죠. 이 경우는 요 x2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k2 x2면 빼기 x1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k2 x2 빼기 x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k3 x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우리 요거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요렇게 할 것 같으면 요거는 그 파셜 x2 덧분의 파셜 하면 m2 x2 덧인데 시간을 한번 더 편미분하면 x 더블 덧 이렇게 되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요 놈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2 x2 더블 덧은 요거와 같다. 요거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x1으로 다시 이제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 x1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2 x1.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2 더하기 k3 x2 이렇게 해서 됐죠. 이게 어떻습니까? 요게 뉴턴 역학으로 구한 거 또는 우리 문제 처음에 있는 것으로 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구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라그랑지 방정식은 기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뉴턴 역학에서는 스프링이 잡아다니는 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따져야 됐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라그랑지 방정식으로는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어떻게만 하면 돼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것에 부호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쉽게 구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편미분만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쉽게 되는 거나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라그랑지 방정식이 우리가 구할 때 훨씬 쉽게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보면서 오늘 결합 조화진동자 문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